여러분은 혹시 마음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몸과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 무기력하거나 무거운 기분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답답함을 느낀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중요한 첫걸음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불안하다, 혹은 나는 짜증이 난다 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면 그것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저항을 내려놓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호흡에 주목해봅시다. 우리의 호흡 패턴은 에너지 상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이 얕아지고 불규칙해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진정됩니다. 간단한 연습으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뒤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움직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적 움직임은 정체된 에너지를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팔을 뻗거나 어깨를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몸의 활동을 넘어 감정과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하고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빛이나 맛있는 커피 한 잔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감사 연습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행복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더 높은 진동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주의력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나 부정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에너지를 소모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나 해결책, 그리고 잘 되고 있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의 진동 상태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이는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연습도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나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이미 그 상태에 도달했다고 믿으며 그 감정을 몸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계와 생화학적 반응을 변화시켜 현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연습들이 습관화되면 낮은 진동 상태에서 벗어나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머무는 능력이 점점 향상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통해 삶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는 모두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조명과 혼란스러운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정리하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식물을 키우거나 좋아하는 색으로 공간을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우리의 에너지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단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주위 환경도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나 소셜미디어의 논쟁적인 콘텐츠를 접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쉽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영감을 주는 책이나 강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선택해보세요.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동기를 제공합니다. 음식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도 우리의 에너지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몸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질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 충분한 물 섭취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안정된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식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도 에너지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루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활동이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고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 안정된 상태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정 속에서 휴식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곤 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낮은 에너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휴식 시간을 존중하고 충분히 자는 습관을 가지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삶의 동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열정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나 목표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서로 결합되었을 때 더욱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려 보거나 깊은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더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관리하고 변화시키려는 선택을 한다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중요한 점은 지속성과 인내입니다.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변화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고 습관화하면 점점 더 큰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며 그 발걸음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속도와 방향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천천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자신의 여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에너지 상태가 변화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제한하곤 합니다. 나는 못할 거야. 이건 너무 어렵다. 와 같은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행동을 제한합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나에게 좋은 기회다. 와 같은 말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행동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지 관찰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점차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습관화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에너지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성취도 충분히 축하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떠올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칭찬하세요. 작은 변화들을 인정하고 축하하면 더 큰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멈추고 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재충전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과정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키고 높은 진동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게 지내는 것을 넘어 삶의 질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